기업 인수합병, 그리고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 이제껏 협상을 앞세운 로맨스 드라마는 많았지만 진짜 협상의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즉 M&A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의 세계. 돈과 권력이 얽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냉철한 머리와 강한 배짱을 가진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찍었다 하면 화제가 되는 배우. 이재훈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인 이재훈을 비롯해 김대명, 성동일, 장현성, 오만석 외에 수많은 명배우들이 함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협상의 기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협상의 기술은 하얀 거탑,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에서 섬세한 연출과 디테일한 표현으로 주목받은 안판석 감독이 새롭게 선보이는 오피스몰입니다. 기업 M&A라는 생소한 소재라 처음엔 살짝 걱정되기도 했는데 흡입력 있는 전개 덕분에 단숨에 빠져들었습니다. 협상의 기술 1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11조 원의 부채, 그리고 산인그룹의 운명. 산인그룹은 부채 비율 428%라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1조 원을 올해 안에 갚지 못하면 기업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룹의 일대 주주는 글로벌 사모펀드 3호엘 펀드가 되어버립니다. 즉, 경영권을 잃고 기업 자체가 다른 손으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인물, M&A 전문가 윤준호. 그는 협상의 기재이자 회사를 소리 없이 집어삼키는 존재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은 산인그룹 내부 인사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흑참골단, 그 잔인한 선택. 산인그룹이 가진 계열사 중 유일한 알짜배기는 산인건설입니다. 그러나 하태수는 이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적자가 나는 계열사부터 정리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준호는 반대로 산인건설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적자 계열사를 내놔봤자 죗값을 받고 팔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은 어차피 버릴 것만 내놨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산인건설을 팔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산인그룹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을 희생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육참골단이라 합니다. 스스로의 살을 베어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으로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 전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략이 너무도 잔인하고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건설사를 팔아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룹의 핵심 사업이 사라지면 경쟁력 자체가 약해질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윤준호의 의도가 단순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분명히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순한 경영 전략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윤준호의 형, 윤주석의 주호입니다. 1화에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이번 협상에 뛰어든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렇다면 산인그룹의 위기와 윤주석의 죽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화의 부제는 킥오프입니다.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가 시작될 때 공을 차는 순간을 뜻하지만 비즈니스와 협상에서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킥오프는 단순한 협상이 아닌 기업의 운명과 얽힌 거대한 게임 시작을 의미합니다. 윤준호는 이 게임에서 산인건설 매각을 1단계로 설정했습니다. 그가 선언한 프로젝트임은 과연 어떤 계획일까요?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7조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윤준호의 말에 송재식 회장은 두 자리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립니다. 과연 이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부채가 11조 원일까요? 이 숫자를 보고 11조를 연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1조는 신자가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무적인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산인그룹의 11조 원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부채가 단순한 경영 실책이 아니라 기업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산인그룹이 11조 원을 해결하는 과정은 기업이 속죄하고 헌신하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참골단이라는 강렬한 선택이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윤준호의 숨겨진 목적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2화에서는 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윤준호가 어떤 숨겨진 패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 기대됩니다. 과연 산인그룹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더 큰 게임의 시작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미리 보는 드라마 연구소 미드랩이었습니다.